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해 드리는 것보다 서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이제 동영상 올리게 됐어요. 자, 요거 제목 좀 읽어 보시고요. 제가 뒤에서 좀 설명 드릴게요. 동부에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었냐면 2달 전에 PPP를 한 10,000불 정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직원이 없이 W2로 부부가 계속 이제 세금복으로 해오셨어요. 그래서 UI를 신청해갖고 이제 무탈하게 이제 받고 계셨는데 이제 전문가님들이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PPP나 UI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셔서 두 부부가 실업수당을 받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PPP를 10,000불이 조금 넘은 돈을 리턴을 그냥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갑자기 지난주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Office of Corporation 그 오너는 UI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POA로 신청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2달 동안 받았던 그 모든 돈을 다 리턴하라고. 그렇게 되면은 POA 600불씩 받은 것까지 다 리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동부 쪽에서 지금 계속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사태를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PPP 자꾸 리턴하라고 하나만 받으라고 했던 거가 잘못된 분석이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거 조금 부수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폐업을 준비 중이래요. 그래서 POA 받을 수 있냐? POA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금인 그 PPP나 EIDL은 안 돼요. 만약에 혹시 받으셨으면 이건 다 리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리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클레임 밸런스가 이제 다 소진이 됐대요. 그래서 위클리 베네핏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 연장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런 분들은 다 UI 대상자죠. 왜냐하면 POA는 39주로 해서 12월 달까지 다 주기로 원래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UI로 제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요걸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50불씩 위클리 베네핏이 책정된 분이요. 계속 앞에서 받아오다가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그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불은요. 계속 7월 25일까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돈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클레임 밸런스가 지로라고 하더라도 600불씩은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나서 추가 연장이 이제 13주가 아마 될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또 요런 방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그러면은 600불 추가 연장이 된다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연장이 이제 되면은 이렇게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600불씩 받는 거를 처음에 노동부에서 발표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13주로만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 날짜 계산으로 하면은 16주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방 그 법에 의해서 재난법에 의해서 26주까지가 맥시멈이거든요. 원래 법으로. 그래서 지금 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은 26주예요. 그렇게 되면은 16주였기 때문에 10주가 연장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 13주가 연장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지금 그냥 현행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물어보셔요. 셀프 인플로이어인데 100% 페이롤로 지급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요거 설명드렸죠. 100% 해도 가능해요. 왜냐? 최소 60% 이상을 페이롤로 써라 이거죠. 그럼 60%, 70%, 80%, 90%, 100%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탕감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좀 있어요. 자, 요것도 저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이전 동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궁금하시면 화면 멈춰서 가만히 읽어보시면 계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했어요. 자,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PPP 페이롤 그 퍼센테이지 룰에서요. 우리가 그 페이롤러 100%할 때 탕감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W2 직원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제 그 급여를 업투 10만 불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계산법에 의해서 맥시멈 24주로 했을 때 그 직원 한 사람당 46,154불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4주로 나눠서. 그러나
오너일 경우에, 이거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맥시멈 할 수 있는 금액이요. 만약에 8주로 탕감하실 분들은 최대 15,385불까지, 그리고 만약에 24주로 하시는 분들은 2833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너는. 직원들은 급여에 기준하는데 오너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룰을요, 화면 멈춰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계산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심플하게 보면 만약에 8주로 한다면은 맥시멈 얼마가 됐든지 15,385불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그라미, 그런데 두 번째는 X, 그리고 24주로 이걸 나눴을 때 제가 계산을 대충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클리로 페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간이 좀 짧아져도 여러분들이 그 스케줄 C로 12달로 나눴을 때 한 달 급여가 계산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 급여가 2.5배 이상 또 지급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넷 인컴이 너무 적어서 그 에버리지 급여가 1,000불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됐다. 그런 분들은 2,500불 이상 그 달 한 달 급여로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룰이 있어요. 동부에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었냐면 2달 전에 PPP를 한 10,000불 정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직원이 없이 W2로 부부가 계속 이제 세금복으로 해오셨어요. IRS 1,200불은요. 영주권자 이상을 주려고 하는 그 제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인데도 이 소셜카드를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지금 왼쪽처럼 valid for work only 뭐 DHS authorization 이런 걸로 돼 있는 분이 있고 not valid for employment 이런 걸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여기 우리 김복동님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영주권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소셜카드를 확인하셔서 만약에 요 왼쪽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뭔가 글씨가 써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요. 빠른 시간 내에 소셜 오피스를 이렇게 준비물 가지고 가셔서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뭐 2차 지원을 또 해준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올 때도 지원 받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뭐 제가 이게 100% 이건 아니지만 이게 또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가족 중에서 그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분들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식구들이 다 못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빨리 지금 서둘러서 빨리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수입이 발생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고하느냐, 이거 계속 제가 설명드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 더 리뷰해 드릴게요. 자, 인컴 이렇게 발생되는 분들은요, 35 베네핏에 이 넘버 2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35 베네핏 할 때 PPP하고 넷 인컴이 같이 발생되는 분들, 여기에는 넘버 3번 플러스 넷 인컴 요거를 같이 토탈 금액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넷인컴이 1불이 났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어떻게 넷인컴이 1불인데 PPP를 줄 수 있냐, 일도 안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거는 다 일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되는 거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PPP는 반드시 일을 했을 때 급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자, PPP로 페이를 받는 분들은요, 35 베네핏에 여기 넘버 3번의 금액을 적는 거예요. 이거 75%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그걸 낮춘 금액 하면 안 돼요. 왜냐면 EDD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3번처럼 요 토탈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물어보셔요. 셀프 인플로이어인데 100% 페이롤로 지급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요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케줄 C가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넷인컴으로 인해서 계산해보면 450불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W2 급여가 한 달이라도 있는 바람에 UI가 40불로 만약에 책정이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방법은요, 무조건 UI 대상자는 UI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UI로 이제 이걸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불합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연방법이 그렇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PPP 받으신 분들은요, PPP를 우선적으로 페이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뉘앙스가 7월 말까지 600불 나오는 거를 다 타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8월부터 PPP를 급여로 정리하려고 하는 분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편법이에요. SBA는요, 정부 주관에서 하는 거 절대 편법 쓰면 안 돼요. 이거 감사받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PPP를 받으셨으면 받는 순간,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순간부터 집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너들이 직원만 봉급 처리하고 본인은 안 받겠다?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룰에 의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다 하셔야 돼요. 편법을 썼다가는 이거 문제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업수당까지 받은 것까지 다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 받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러죠? 정직하게 정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거 주의사항 제가 안내 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리서치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댓글 밑에 댓글 계속 다시면 안 돼요. 항상 새로운 댓글로 서머리를 적어주세요. 그렇지만 그 전에 댓글 다른 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이렇게 문의했는데 저는 이렇게 상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알람이 떠서 보여요. 근데 댓글 밑에 댓글 다르면은요, 제가 하루만 해도 100명 이상의 댓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루 이상의 댓글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